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은행은 왜 변동금리를 더 좋아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대출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이 두 가지 대출 방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정금리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약정한 이자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고정금리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마다 약정한 금리가 변하는 것, 이걸 변동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정금리는 이자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이자가 변화는 대출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도식화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고정금리 대출은요.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고요. 기간이 쭉 지날 때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시중금리가 이렇게 변동을 할 때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는 그대로인 것이 바로 이 고정금리 대출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정확히 반대인데요. 변동금리 대출은 가입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만기 때까지 시중금리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요. 금리도 내가 내는 대출 이자의 금리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변동금리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자면요. 시중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변동금리는 시중금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고정금리는 시중금리와 변동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나 관심 없고 어떤 대출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대출을 받은 첫 시점부터 약정된 이자가 갱신되지 않을 때까지는요. 당연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시중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갈 때는 또 변동금리가 유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 구간쯤에는 당연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한 모습을 띠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내릴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유리하고요.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땐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정말 올해가 되니까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한데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대출 금리가 뛰는데 변동금리 대출이 11%나 늘었다. 이 기사는 작년 2021년 11월 29일 날 보도된 기사인데요. 작년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2020년 12월보다 2021년 10월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데 소비자들은 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추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보다 조금 더 추천해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은행은 왜 변동금리를 더 추천할까? 은행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보다 더 추천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초기에, 가입할 초기에 더 높은 금리를 받는 이유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왜 높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위험인데요. 은행은 은행 외부의 돈을 비용을 내고 조달을 해서요. 이익을 얼마만큼 남기고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낮으려면 비용이 증가할 때 금리도 인상시켜서 이익도 증가시켜서 항상 이익이 비용보다 높도록 구조를 유지시켜야 될 겁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동금리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받는 이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도 반영이 힘들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고정금리는 리스크를 가지는 금융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은행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변동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을 설정하고 처음부터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금리가 비싸진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은행의 비용,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이익을 반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위험이 낮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고정금리는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비싸고요. 변동금리는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게 좋을까요? 감수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시중금리가 오르던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변동금리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경향을 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냉정한 금융시장에서 내 이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요.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융기관, 은행들은 위험을 지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이익이 아닌 은행의 이익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은행의 이익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금융기관의 추천이 아닌 내 이익에 맞는 금융상품을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이든 예금 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지식이 없으면 위기에 위험해지는 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왜 초기에 비쌀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떤 시점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한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